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단위를 환산하고 단위를 맞추는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고 또 비율을 구하는 문제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을 여기서 계속 복습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자, 제곱미터나 아르 같은 이런 단위는 넓이의 단위잖아요. 그렇죠? 넓이의 단위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리고 퍼센트, 백분율도 우리가 비율을 공부하면서 했었죠. 그죠? 비율을 백분율로 고쳐보기, 백분율을 비율로 고쳐보기 이런 연습을 이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위를 보세요. 단위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단위가 안 맞아. 단위가 안 맞으면 계산할 수 없어. 그러면 단위를 맞춰야겠네. 제곱미터야. 얘는 R라고 읽는다고 했죠. R. 그러면은 제곱미터하고 R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알고 있나요? 기억나나요? 네,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는데 일단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음,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는데, 한 변의 기준이 뭐냐면 지금 가로 1m, 세로 1m인 이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넓이는 가로랑 세로를 곱해서 1제곱미터. 그죠? 얘를 단위 넓이로 잡고요. 자, 그러면 이런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넓이가 정해질 텐데 말이죠. 한 변의 길이와 넓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m라면 넓이는 1제곱미터가 될 것이고요. 한 변의 길이가 그것의 10배가 돼서 10m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로 10m, 세로 10m, 10 곱하기 10 해서 1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100제곱미터가 되면 얘를 우리는 1R라고 좀 더 큰 수를 나타내는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의 100배가 1R네요.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의 넓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를 또다시 10배를 만들어서 100m로 했습니다. 그럼 100m 곱하기 100m네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0 넓이니까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00제곱미터가 됐어요. 우리는 이때에 이 넓이를 또 새로운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1헥타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10배, 한 변의 길이를 또 10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m가 되겠죠? 근데 봐요. 1000m는 1km죠. 길이의 단위에서 단위 한산 많이 해봤죠? 예. 1m에 1000배가 되면 1000m인데 1000m는 1km예요. 그러면 1km를 두 번 곱했으니까 1000m를 두 번 곱했으니까 100만 제곱미터가 됐네요. 오. 그렇게 되면 얘는 1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단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겠죠? 넓이의 단위는 이렇게. 우리는 주로 어떤 단위를 많이 보고 있나요? 1제곱미터, 그 다음에 1제곱킬로미터 많이 쓰고 있죠. 네. 좀 좁은 데는 우리 교실처럼 이런 데는 제곱미터로 주로 쓰고 가로 세로가 몇 미터에 해당되니까. 그렇지만 또 좀 더 큰 운동장처럼 큰 곳이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사는 뭐 송파구처럼 또 좀 더 큰 곳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전 지역, 뭐 아니면 지구 전체, 표면적이랄지 이렇게 커다란 것을 또 나타내는 단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수가 점점 수만 너무 커지면 그래 쓰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큰 단위를 하나씩 만들어서 쓰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넓이의 단위예요. 기준은 가로 세로가 1m인 1제곱미터가 기준이 되어서 한 변의 길이가 10배, 100배가 되면 그죠? 10배, 100배, 1000배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넓이는 제곱이라서 어떻게 됐어요?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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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배, 100만 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넓이로 보면 10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배가 되면서
새로운 단위를 하나씩 만들어서 쓰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공부한 거를 기억이 다 났을 거라 생각하고 얘는 R래, 얘는 제곱미터래. 그러면 단위를 통일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면 1R가 100제곱미터니까 5R은 500제곱미터일 거잖아요. 단위를 제곱미터로 통일하겠습니다. 작은 단위로 통일할게요. 그래서 0.4제곱미터는 500제곱미터의 몇 퍼센트입니다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 곱셈식으로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죠. 일단은 퍼센트, 백분율을 구해야 돼.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은 뭔가요? 백분율. 백분율은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백분율은 퍼센트 이렇게 나타내는데 백분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음, 비율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비값, 비율,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해서 비율을 구하고 거기다가 비율이 나오면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100을 곱했잖아요. 전체를 100이라고 볼 거야. 그쵸? 그래서 100을 곱해갖고 퍼센트를 구했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비율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100을 곱해도 돼요. 네. 자, 우리는 어떻게 해볼까요? 500 중에서 0.4에 해당되는 것은 몇 퍼센트야 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분자에 소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100을 분자에 먼저 곱해버리려고요. 그렇죠? 소수를 없애는 게 여러분들이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소수보다는 자연수를. 그래서 100을 0.4에 먼저 곱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나요? 40이 되죠? 네. 자, 이거를 이제 퍼센트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쓸 수 없어요. 간단하게 해서 소수로 만들려고 해요. 더 간단하게 해서 소수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볼래요. 그러면 5로 나눌 거예요. 얘도 5로 나눌 거예요. 5로. 그러면 얘가 100, 분모는 100, 5, 8에 40, 100분의 8이네요. 오, 그렇다면 얘는 0.08이고 100분율이기 때문에 퍼센트 붙여줘야 되겠죠. 0.08% 이렇게요. 그렇죠? 네. 선생님은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복습이라고 느껴지시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는 이것도 단위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의 단위는 지금 뭐 데시리터, 리터는 드리의 단위란 말이죠. 드리의 단위 환산을 해야겠네요. 단위를 맞춥시다. 맞추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자, 단위가 맞아야 계산을 할 수 있으니 단위를 맞춰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얘는 리터인데 몰라요. 몰라. 기준량이죠. 이것의 14%가 7데시리터래요. 그런데 얘를 리터로 고쳐줘야겠어요. 그쵸? 얘는 뭔지 몰라서 데시리터로 고칠 수는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리터로 고쳐보면 우리 드리의 단위는 뭐예요? 양이죠, 양. 어떤 그릇에 얼만큼의 양이 들어가나. 아이고. 드리의 단위는 양을 나타내는 건데, 그쵸? 드리의 단위. 우리가 알고 있는 드리의 단위 1ml 있죠? 그다음에 1리터 있죠? 이 1리터는 1ml와 1000개 모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1000배예요. 1000배. 그런데 이 가운데에다 단위를 하나 더 만들어 놨죠. 어떻게? 1데시리터라고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중간 단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1로 갈 때는 100배가 되면 돼요. 그렇죠? 100ml를 우리는 1데시리터라고 정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시리터는 10개가 모이면 1리터가 되겠군요. 이런 관계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런 새로운 단위는 익혀두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데시리터는. 밀리리터, 리터는 교과서에 나오지만, 그래도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단위를 맞춰서 계산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점을 둬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을 지금 익히느라고 이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몇 리터인지 모르지만 이만큼의 양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율 몇 퍼센트인지 몰라요. 비율을 곱해야죠. 100분의 얘는 100을 곱해서 14가 됐으니까 100분의 14.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 14만큼이야. 그게 바로 7인데 데시리터를 리터로 고쳐놨으니까 0.7리터. 안 고쳐놨네 아까. 0.7리터.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맞췄습니다. 그죠? 네모도 리터고요. 자, 비교하는 양도 0.7리터로 맞춰놨으니까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쵸? 자, 하나는 분수, 하나는 소수 그러네요. 그러면 둘 다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죠? 자, 어떤 것에 100분의 14가 10분의 7과 같대. 그런 얘기네요. 그쵸? 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하자고 했더라? 뭐두 가지 방법이 있죠. 곱했으니까 거꾸로 계산해서 나눌게요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모는 뭘로 나누는지 모르는 친구들 있던데 잘 생각해요. 둘을 곱해서 그 곱이 10분의 7이 나왔어요. 그럼 거꾸로 가려면 10분의 7을 100분의 14로 나눠야 해요. 그리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서 역수를 취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그쵸? 우리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는 거 다시 복습했으니까 기억에 남아있죠? 이렇게 하면 7일은 7, 7이 14, 10이 한 번, 10이 10번 들었네. 또 5, 2일은 2, 2, 5, 10 약분되네. 오, 다 사라지고 5만 남았네.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5군요. 5리터였군요. 그렇죠? 5리터에 14%가 0.7리터였어요. 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방법 중에 이런 방법 있었죠. 네모의 100분의 14는 10분의 7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양팔저울처럼 생각해. 등식이잖아. 그러면서 여기에 14분의 100을 곱해줘. 그러면 약분 돼서 사라지잖아. 그러면 왼쪽에 14분의 100을 곱했으니 이쪽에도 14분의 100을 곱해야지.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있다고 했지요? 뭘로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예요. 원가가 3,200원인 물건에 2할 4푼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팔았대요. 이 물건을 팔아서 얻은 이익은 실제로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도 지난주에도 했죠. 원가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들여놓은 가격이라고 했죠. 자, 내가 물건을 파는 상점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팔 거야. 음. 필통을 하나 사와가지고 손님한테 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공장에 가서 사온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매상 가서 사온 값이 3,200원. 그냥 팔면 손해잖아요. 나도 이걸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익금을 챙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익금을 거기다 붙여야 되는데 비율로 2할 4푼만큼의 이익을 붙였다는 거예요. 원가에 2할 4푼이겠죠. 기준이 원가겠죠. 그래서 이익금을 구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구해봐야죠. 이익금 구해보겠습니다. 원가가 3,200원인데 기준이죠. 3,200원인데 2할 4푼의 이익을 붙였대요. 비율이에요. 2할 4푼은 비율이죠. 그러면 이 기준량에다 비율을 곱해야 이익금이 나오죠. 2할 4푼은 우리 어떻게 해요? 소수 첫 번째 자리가 할의 자리, 두 번째 자리가 푼의 자리. 그럼 0.24네요. 그렇죠? 네, 3,200에 0.24가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어,
3200은 32 곱하기 100으로 가를 수 있죠. 갈라서 곱셈식으로 가를 수 있죠. 그러면 0.24에 100을 먼저 곱합시다. 그러면 32 곱하기 24가 될 테니. 좋죠? 네, 이렇게 하면은 32 곱하기 24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32 곱하기 24.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20번. 32에다 20을 곱하면 640이죠? 그리고 32에 4배를 하면 128이죠? 네. 더해주면 되네요. 768이군요. 이렇게. 그렇죠? 768원이 이익금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네, 768원. 기준량에다가 비율을 곱했더니 비교하는 양 이익금이 나왔답니다. 네, 이 계산 잘해야겠죠. 그래야 잘 살 수 있겠죠. 그죠?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 장사를 하면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9번. 자, 9번은요, 도형 문제예요. 9번, 10번은 도형 문제죠. 그런데 넓이에 관련된 건데, 사각형과 삼각형이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해봐야죠. 이제 해봐야죠. 어떻게 점선을 여기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아래쪽 사다리꼴과 오른쪽 위에 붙어 있는 삼각형으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쵸? 네. 그렇게, 여기 지금 사다리꼴이 있는 거랑요, 사다리꼴이 있는 거랑, 그다음에 저 위쪽에 삼각형 저렇게 붙어 있는 거랑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 둘의 넓이를 더해주겠습니다. 자,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해요? 윗변과 아랫변 더하고 높이 곱하고 반으로 나눴던 거 기억나죠? 네.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게 잘하던데요? 그쵸? 6 더하기 18 많이 해봐서 익숙해져서 그럴걸요? 그쵸? 역시 많이 해봐야 돼. 그치? 그래야 익숙해지고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자, 밑변이 15인 삼각형이에요. 그다음 밑변과 수선을 그은 여기가 바로 높이가 되니까 4예요. 삼각형이라서 반드시 2분의 1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계산할 때도 우리 잠깐 생각해보자 했죠. 일단 괄호부터 정리하면 24예요. 그렇죠? 24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리고 1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야. 괄호 정리해놓고 봤더니 24하고 2를 큰 수를 약분할 수 있으면 미리 약분하는 게 좋겠어요. 자, 얘는 짝수가 다행히 있어서 약분이 돼요. 여러분 12 곱하기 9네요. 108이에요. 15 곱하기 2예요. 30입니다. 그래서 더했더니 138이에요. 이렇게 까다롭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사각형도, 사다리꼴도, 삼각형도 다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도형은 이 변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변이 5개는 오각형이지만, 오목한 오각형이지만 분리해서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좋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도형이 어떻게 생겼나? 뭐가 막 겹쳐 있고 곡선과 그 선분이 교차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잠깐만 들여다보라고요. 그쵸? 들여다보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정리해봐요. 제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봐요. 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자,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아마 보이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어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 선생님한테는 떠올랐는데, 여러분한테도 떠오르나요? 얘는 볼 게 없어. 얘는 어차피 비어있고 얘 안 볼 생각이에요. 안 볼 생각이야. 안 보고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 위쪽에 있는 애 있죠. 위쪽에 있는 애.
위쪽에 있는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여기 이렇게 4분의 1, 90도 중심각이 90도인 이 부채꼴 있잖아요. 걔를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할게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어디를 이렇게 내려오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선을 보조선을 그어서 여기에 핑크색 색칠을 여기다가 하는 거죠. 이렇게. 이리 가져와서 여기다가 놓았어요. 옮겨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저 위쪽도 이동했으니까 얘네도 사라져요. 옮겨왔어요, 옮겨왔어요. 이렇게 사라져요. 뿅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만 보면 돼요. 보이죠? 반원에서 어떻게 해요? 안쪽에 있는 삼각형 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들죠? 네. 그렇게 해보려고요. 자,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반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원의 반, 그쵸? 반원, 이렇게 생긴 지금 반원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가운데 있는 삼각형, 이거, 아이고, 예, 삐쭉삐쭉 미끄덩거려서 말이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뺄래요. 그쵸?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반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반원은 반지름이 2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을 3.14로 하라고 했으니 3.14 하고 반원이라서 2분의 1쪽.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뭘 뺄 거예요? 여기가 직각삼각, 여기가 수직이죠. 그래서 밑변이 4, 높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2일 거잖아요. 그렇죠? 높이 2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라서요. 빼면 되죠, 이제. 맞죠? 네. 그랬더니 약분해서 이쪽은 4만 남고요. 그쵸? 여기도 약분은 되네요. 그러면 얘는 6.28이네요. 6.28에서 4를 빼래요. 2.28 됐죠? 네. 10번의 답은 2.28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지만 도형을 잘라가지고 한쪽으로 이동시키고 또 결합도 시켜보고 하면서 봤더니 이런 머리를 쓰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 라고 보이죠? 네. 도형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뭐 이렇게 자꾸 책을 한번 들어서 쳐다보면서 더 좋은 방법을 자꾸 생각해내면 쉬워져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쑥쑥 자라기를 늘 응원하는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문제로 다시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